만지지 말라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회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40년 전 실종된 손녀. 그녀가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용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 박지연은 가파른 비탈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우고 안개가 호수 위를 낮게 감돌았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이 길을 2년째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15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요.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저택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3층 석조 건물, 넓은 정원, 그리고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고요함. 지연은 후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6시 저택 1층 거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거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검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슈타인베르크 그랜드 피아노. 지연은 천천히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광택이 나는 검은 표면이 새벽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융천을 꺼내 건반 위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건반, 검은 건반.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시 마이너스 도. 손끝이 건반 위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하지만 지연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2년 전 첫 출근 날 한도윤 회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반을 눌러본 적도요. 오전 7시 주방에서 아침 준비. 지연은 주방으로 이동해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미죽, 삶은 계란, 김치 2조각, 따뜻한 보리차. 정확히 같은 메뉴였습니다. 매일 변함없이요. 냄비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연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 주방, 청소회사, 빌딩 관리실.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 단 한 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학교 음악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곡을 치던 소녀였습니다. 베토벤, 쇼팽, 드뷔시. 악보를 넘길 때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아, 넌 재능이 있어. 음대에 가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다 쓰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동생 셋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연은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악보를 버리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오전 7시 30분 회장의 아침 식사. 한도윤 회장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70대 중반,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지연은 상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장은 짧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마디를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복잡한 관계도 쓸데없는 말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거실 피아노를 바라보는 회장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가두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청소를 마친 후 지연은 마지막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에 천을 다시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멈췄습니다. 건반 위에 얹어진 융천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건반이 그녀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검지끝이 건반에 닿기 직전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피아노에 천을 덮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갔네. 회장님 아시면 큰일 날라. 조심해야지. 오후 12시 저택을 나서며 지연은 후문을 나섰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이곳에 올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언덕길을 내려가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반의 촉감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포기한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늙은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피아노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을까요? 지연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호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전 9시 회장의 갑작스러운 통보. 한도윤 회장이 식탁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씨,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 있을 예정입니다. 집은 평소처럼 관리해 주십시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원사는 오늘 오후 2시에 퇴근하라 일렀고, 경비도 저녁 6시면 교대조로 내려갑니다. 회장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네. 회장님, 편히 다녀오십시오. 검은색 세단이 언덕길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저택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해가 지는 거실. 지연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원사가 후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점검했습니다. 소파를 정돈하고 테이블을 닦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놓인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지연은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건반 위를 융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건반, 검은 건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오후 8시 달빛이 내리는 거실. 지연은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호수 위에 은빛 물결을 그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천을 덮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반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반 위에 얹었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40년.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음악실 낡은 피아노. 악보를 넘기던 소녀. 지연아, 넌 재능이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포기.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늘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오후 8시 15분 금기를 깨는 순간 지연은 피아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건반 위에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건반 위에 얹었습니다. 왼손, 오른손.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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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엘리제를 위하여 첫 소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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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설펐습니다. 박자가 흔들렸습니다. 틀린 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눈물이 흐르다 지연은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멜로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자가 안정되었습니다. 따라라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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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가 울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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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0대 소녀가 돌아왔습니다. 음악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요. 악보를 넘기며 웃던 얼굴이요. 지연아, 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가난이, 책임이, 세상이요. 지연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피아노를 버렸습니다. 악보를 태웠습니다. 40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습니다. 오후 8시 45분 마지막 음표. 지연은 마지막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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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걸 포기했던 걸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연주한 지금, 가슴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깊어지는 고민. 지연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반 덮개를 닫았습니다.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갈망. 다시 연주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호수를 비쳤습니다. 내일도 연주할 수 있을까?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내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내일 나까지는 혼자입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재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피아노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천 아래 건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다시 피아노 앞에 앉다. 지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건너뛰고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회장은 오늘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건반이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결국 지연은 다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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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예상치 못한 귀가. 검은 세단이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호텔 미팅이 취소됐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게. 차가 후문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했네. 검은 세단이 다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후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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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발을 멈췄습니다. 오후 2시 35분 40년 전의 멜로디. 한도윤은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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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엘리제를 위하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손녀 서연이 마지막으로 쳤던 곡이었습니다. 회장은 계단 입구에 섰습니다. 거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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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회장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연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계단에 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연주가 끝나고 지연은 마지막 음을 눌렀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굳어진 얼굴. 지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아노 모서리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차가운 질책. 회장이 지연 앞에 섰습니다. 2미터 거리였습니다. 피아노를 누가 치라고 했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절대 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답만 하지 말고 설명하시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억눌러온 갈망을요. 건반을 만지고 싶었던 열망을요. 그냥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치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이상한 감정. 회장은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58세 가정부. 떨리는 손. 참고 있는 눈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건반 위에 얹어졌던 그 손을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왼손 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불규칙한 모양의 상처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을 보여주시오. 네. 두 손을 펴보시오. 지연은 천천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 등의 흉터,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안쪽으로 휘어진 것. 아까 피아노 칠 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뜨더군요. 지연은 놀라 손을 내렸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손가락. 힘이 약해서. 어디서 다친 겁니까? 왼손. 회장이 물었습니다. 10살 때 유리컵이 깨져서.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서연도 똑같았습니다. 왼손 등의 흉터,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뜨는 버릇, 모두 똑같았습니다. 오후 3시 깊어지는 혼란. 나가 보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지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나가 보라고 했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후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건반 위에 얹었습니다. 따 마이너스. 하나의 음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손녀 서연이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곡 들어보세요. 활짝 웃던 얼굴, 그리고 사고.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요. 회장은 40년간 이 피아노를 열지 않았습니다. 덮개를 닫고 천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지연이라는 가정부가 연주했습니다. 서연이 치던 바로 그 곡을요. 그리고 손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지연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다음 날 오전 9시 다시 부른 이후 지연은 후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해고될 수도 있는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 신경 쓰지 마시고 똑같이 업무 보시오. 마이너스 한도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조심스러운 질문. 거실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출근했습니다. 지연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여기 앉으시오. 네,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 네, 회장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소? 지연은 놀라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말입니까? 그렇소. 피아노는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이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대전의 기억.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회장이 반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몇 살 때입니까? 7살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후로 피아노 학원에 맡겨졌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저를 걷어주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네, 대전 중앙동에 있던 서울음악학원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음악학원. 40년 전 손녀 서연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었소? 10살까지요. 그때 원장님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울로요. 그 후로 피아노는 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무너지는 회장.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왼손 흉터는 언제 생긴 겁니까? 10살 때였습니다. 학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컵을 떨어뜨려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약했습니다. 피아노 칠 때 선생님이 늘 지적하셨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장소, 시기, 흉터, 버릇.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네, 회장님. 혹시 친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도 없고 학원 원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본명이 박지연이 맞습니까? 아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름은 친척집으로 가면서 개명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학원 원장을 찾아서
회장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음악학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원장 김미숙은 근처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요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40년 전의 기록. 김미숙 원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0대 중반, 흰 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그녀는 회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서연이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회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원장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누구입니까? 서연이가 맞나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40년 전 학원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녀. 10살 서연이었습니다. 왼손 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까? 원장이 울먹였습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 회장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연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혈액을 제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40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년 동안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혼자 남은 서재. 회장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손녀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웃고 있는 얼굴, 연주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그리고 오늘 받은 DNA 검사 결과.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40년간 그녀는 이름도 기억도 잃은 채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요.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부로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내가 내 손녀라고 40년 만에 찾았다고.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그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오전 10시 거실로의 초대. 박 씨, 잠시 거실로 오시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붉은 눈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떨리는 고백. 봉투 안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녀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신사와 소녀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름은 한서연. 40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전 중앙동 서울음악학원에서요. 지연은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박 씨,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손녀일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 15분 무너지는 현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슨 3일 전 건강검진 때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당신과 내 DNA를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왼손 흉터, 오른손 새끼손가락 버릇, 대전 학원,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손녀입니다. 한서연입니다. 오전 10시 30분 터져나오는 감정.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녀, 할아버지 손잡은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못 찾았다. 40년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할아버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오전 11시 40년 만에 포옹. 회장은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찾았습니다. 손녀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맞나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 서연이다. 그럼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다. 넌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회장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찾고 있었다.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다. 지연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믿었던 세월이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밤들이요. 이제 괜찮다.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왔다.
오후 8시 밤이 내린 거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지연은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피아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아직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피아노를 쳐주겠니? 지금 저도 될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쳐도 된다. 이 피아노는 내 것이었으니까. 지연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불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숨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오후 8시 15분 제자리로 돌아온 음악. 지연은 두 손을 건반 위에 얹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손가락이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손녀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오후 8시 30분 새로운 시작.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잘 쳤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예전보다 더 잘 친 것 같아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달빛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이제 매일 쳐도 될까요?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다. 돌아와줘.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58세에 되찾은 꿈과 가족. 포기했던 것들이 언젠가 다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